이번 영상은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 꼭 채워야 할 체험 5가지 준비했습니다. 노후준비 건강편입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유독 내 몸에 부족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과잉으로 인해 생기는 결핍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결핍 요소들 가운데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부족 사태를 오래 끌었다가는 내 몸에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족한 것들을 위한 체험 5가지 시작합니다. 체험 첫 번째, 하체를 근육으로 단단히 채워라.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히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던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육은 지방에 비해 기초 대사량이 높은데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전에 비해 조금 먹는데도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혈관의 노화와 당뇨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시니어의 최대 건강 과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중요한데 하체 근육이 부족해지면 걷기나 뛰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힘들어지고 관절이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동을 위한 보행마저 힘들어집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특히 호르몬의 창고라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강화하고 인슐린 호르몬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따라서 든든한 허벅지 근육은 노화를 방지하고 당뇨를 예방하며 활기찬 삶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은 수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을 단단히 채우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의 단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70%가 하체에 집중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종아리 근육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종아리가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여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해야 온몸의 순환도 활발해지는 것이죠. 종아리 근육은 팔뚝 근육보다 훨씬 굵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수축시키면 팔뚝 근육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두 번째, 하루 10,000보를 채워라. 갈수록 각종 탈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걷지 않고 이 탈 것을 이용하는 시간과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걷기 부족은 악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10,000보 이상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부가 평균 2,000보, 회사원은 3,000보 이하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부족한 걸음수입니다. 하루 10,000보를 걷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10,000보를 채워야 합니다. 성인병도 예방되죠.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스트레스도 해소되죠. 이렇게 몸을 좋게 하는 걷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걷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을 때보다 걸을 때 뇌는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매 예방에도 좋겠죠. 바른 걷기 자세를 연습해 익히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세 번째, 내 몸에 물을 채워라. 나이 들수록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은 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세포 유지,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열 발산 등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성인에게 하루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겨우 평균 1리터, 여성은 0.8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물 부족 상태이죠. 우리가 하루 2리터 이하로 물을 마시면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인 대다수가 만성 탈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봐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이 부족하다 보니 이로 인한 기능 저하와 갖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윤활유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신체 각 부위에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물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일에도 직접 관여, 만성 탈수가 생기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은 배변 활동에도 직접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에 물이 부족하면 배변도 힘들어지고요. 또 세포가 대사 과정에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생기는 독소 배출을 하는데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도 어렵고 체내 독소가 쌓여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은 기운이 없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죠. 이러한 생각을 할 시간에 오히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데는 아무 조건도 없고 당연히 맹물이 무엇인가 첨가된 음료보다 훨씬 몸에 좋고 정수기 물이든 끓인 물이든 무조건 마시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으면 수돗물을 마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청량 음료보다도 훨씬 낫겠죠. 하루 2리터의 물은 큰 페트병 2개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시간당 한 컵은 마셔야 다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체험 네 번째. 낮에는 빛, 밤에는 어둠을 채워라. 낮에 거의 햇빛을 보지 않고 살기도 하고 자야 할 밤인데도 조명이 꺼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울 때가 많죠. 특히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은 우리 인체의 생체 리듬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낮이 낮답지 않고 밤이 밤답지 않으면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작동하면서 급격한 노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타격받는 부분이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비타민 D와 멜라토닌 분비 체계라고 하는데요. 두 생체 리듬 호르몬의 노화는 우리 몸의 복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신체 손상을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낮과 밤의 호르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낮의 호르몬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형성합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든 현대인의 특성상 비타민 D 부족은 당연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비타민 D 결핍 상태. 비타민 D는 칼슘 대사, 두뇌의 신경 호르몬 구성, 인체의 각종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골다공증, 근육쇠약, 피부 탄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낮춘다고 하는데 비타민 D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이루어져 고지혈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밤의 호르몬인 멜라토닌, 숙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기 때문인 것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은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젊을 때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노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치료제로도 사용되는데 비타민C,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는데 이것은 빛이 있고 없고로 밤낮을 구별하는데 낮에 햇볕을 받아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지면 밤으로 인지하고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잠이 들고 자정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대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곳에 소음과 빛이 완벽히 차단하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도 옆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한 분비를 위해서 30분만 더 자는 노력을 하고 조금 일찍 자고 조금 늦게,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좀 늦게 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체험 5째, 삶을 자연 속에서 채워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조명이 켜진 실내에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기가 일쑤이고 많은 사람들이 낮을 밤처럼 또 밤을 낮처럼 여기고 살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삽니다. 이렇게 자연과 멀어진 삶은 우리 몸이나 호르몬 체계에도 크고 작은 이상을 일으킵니다. 초록식물이 부족한 공간에서 지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초록빛이 넘치는 숲이나 산에서 지내면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늘면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활력이 증진됩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쾌적한 느낌을 가질 때가 푸른 숲에서 땀을 흘리며 걸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초록빛 자연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항우울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며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지혜로운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시간의 여유가 좀 많아지죠. 푸른 자연으로 많이 나가십시오. 우리나라만큼 가까운 거리에 산과 강, 들과 바다가 펼쳐져 있는 나라도 드물죠. 한마디로 우리는 축복받은 녹색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여유를 이 혜택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서 꼭 채워야 할 체험 5가지.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